예, 이번 시간에는 2012년 4월 22일 시행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나가죠. 자, 문제 1번은 아래 그림은 요 지하 1층, 그다음에 지하 2층, 지하 3층에 설치된 요 하론 소화 설비, 연동하는 감지기를 설치하는 요 감지기 배선을 하려고 하는 거죠. 다음 조건을 참조해서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조건을 보시면 여기 감지기 요 공통선은 별도로 한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요 수신기는 지상 1층에 설치하고, 층고는 3.8m. 자, 전선의 가닥수는 최소한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자, 물음 가번은 그림에서 번호, 요 1번에서 5번까지의 그 배선 가닥수를 쓰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하론 소화 설비니까 감지기 회로 방식이 교차 회로 방식이죠. 그래서 이 교차 회로 방식, 즉 A 회로하고 B 회로 이렇게 두 회로를 갖다 설치하는 건데, 여기 수동 조작 함이 있죠. 그래서 RM이라는 것은 이건 수동 조작 함이죠. 그래서 이 수동 조작 함에 보면 여기 A 감지기의 종단 저항, 그다음에 이 B 감지기의 종단 저항에서 두 개의 그 종단 저항이 설치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이 감지기가 A 회로의 그 감지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두 번째가 B 회로 감지기. 다시 세 번째가 요거 A 회로의 감지기가 되는 거고, 네 번째가 바로 B 회로의 그 감지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종단저항은 A 회로 종단저항, B 회로 종단저항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감지기 그 배선을 보면은요, 여기서 우선 B 회로 감지기 두 가닥이 가는 거죠. 그래서 A 회로는 A 감지기는 연결 안 하고 B 감지기 연결하고 다시 B 감지기 연결해서 종단저항, 수동 조작 함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 선은 두 가닥이에요. 자, 두 가닥이라는 것은 지구선 한 가닥하고요, 공통선 한 가닥이 되는 거죠. 다음 A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두 가닥이 가서 A 연결하고 B는 그냥 지나는 거고, 다시 A 연결하고 다시 수동 조작 함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1번의 요 가닥수는 총 몇 가닥이에요? 지금 그 네 선이 있으니까 한 선은 두 가닥씩, 지구선하고 공통선이니까 총 1번은 8가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2번부터 요 5번까지는 선이 두 선이니까 여기 4가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8가닥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4가닥이고요. 그 다음에 요 지구 공통선, 요놈이 4가닥이 되는 거고, 2번에서 5번까지의 그 4가닥이라는 것은 지구가 2가닥, 지구 공통선, 이게 2가닥이 되는 거죠. 다음 물음 나번 가죠. 자, 물음 나번은 요 가번하고 나번의 요 명칭하고 설치 목적. 자, 이 가번은 도시기호가 뭐예요? 요 가번은 가스 방출 표시등이죠. 자, 이 가스 방출 표시등은 여러분이 출입구에 보면, 여기에 보면은 가스 방출 중이라는 이렇게 그 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스가 방출될 때 여기 적색에 가스 방출 중 표시등에 점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가스 방출 표시등은 요 방호구역 내에 가스가 방출되는 거, 가스 방출을 갖다가 알려서 외부인의 출입을 갖다가 제한하는 그 목적이죠. 그래서 가스 방출 표시등 설치 목적, 방호구역 내에 가스의 방출을 알려서 외부인의 요 출입을 제한시키는 거. 또 여기 나번, 요 나번은 뭐예요? 이게 사이렌이죠. 그래서 요 사이렌, 요놈의 그 설치 목적은 마찬가지로 방호구역 내에 화재를 갖다가 경보해서 인명을 갖다가 대피시키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고요. 다 물음 다는 요 개통도를 갖다 그리고 개통도에 배선 가닥수를 갖다 표시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답안지에 미리 요 내용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다가 수신기가 1층에 있으니까 1층부터 여러분이 층수를 갖다 표기해 주면 되죠. 여긴 지하 2층, 그 다음에 지하 3층, 그 다음에 지하 4층이죠. 수신기가 지금 1층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1층에다가 수신기 설치해 주고요. 각 층에 지금 방어구역이 하나죠. 수동 조작 함이 하나씩 설치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종단 저항은 각 그 수동 조작 함에 2개씩 설치가 된 거죠. 하나는 A회로의 종단 저항, 다른 하나는 B회로의 종단 저항에서 각 그 수동 조작 함에는 종단 저항이 2개씩 설치되고, 감지기는 A회로 하나, B회로 하나 이렇게 여러분이 2개의 감지기를 갖다 도시해 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4가닥이 되는 거고 이쪽은 8가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이렌이 설치되죠. 그래서 사이렌 2가닥, 그 다음에 가스 방출 표시등, 이거는 마찬가지로 2가닥이죠. 수동 조작 함끼리 또 수신반하고 연결을 해주고요. 자, 각 층 나머지는 이제 같죠. 여기 4가닥, 여기 8가닥, 여기 사이렌 2가닥, 여기 방출 표시등 2가닥, 여기 사이렌 마찬가지로 2가닥, 요 가스 방출 표시등 2가닥.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 개통도를 여러분이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항상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것은 항상 이걸 검토를 해야 돼요.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셔야 돼요. 가끔 이런 종단 저항 같은 거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으면 이럴 경우에는 상당히 점수를 갖다 취득하는데 아깝죠. 지금 여기 또 하나 빠졌네요. 뭐가 빠졌어요? 여기 각 수동 조작 함 사이에 배선 가닥 수를 갖다가 또 써줘야 되는 거죠. 자, 수동 조작 함을 하나를 담당할 경우에는 전원 플러스하고 그다음에 전원 마이너스, 그다음에 요 비상 스위치가 들어가죠. 근데 원래는 요 전원 마이너스를 요 감지기 공통선으로 사용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이 감지기 공통선을 별도로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감지기 공통선을 별도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변하지 않는 가닥 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수동 조작 함이 늘어날 때마다 같이 변동되는 가닥 수가요. 감감 기방사예요. 그래서 감지기 A, 감지기 B, 기동 스위치, 방출 표시 등, 그 다음에 사이렌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문제에서는 이 감지 공통선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가닥수가 4가닥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감지 공통선을 별도로 안 하면 3가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5가닥은 수동 조작함을 담당하는 구역 수가 늘어날 때 같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수동 조작함 하나를 담당하면 가닥수가 9가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가닥 늘어나서 여기 14가닥이 되죠. 그 다음 5가닥 늘어나서 19가닥이 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가닥수 갖다 산출을 해서 표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다음은 2번 나가죠.
자, 2번은 아래 동작 설명에 참조해서 미완성된 시퀀스 회로를 갖다 완성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요 동작 설명을 잘 보면서 그려주면 돼요. 그래서 동작 설명 첫 번째 보면은 요 전원 MC12를 갖다 투입을 하면 표시등 램프 GL이 점등이 된다고 그랬죠. 자, 요거를 조금 확대해서 그릴게요. 자, 보시면 전원 MC12, 요 MC12가 투입이 되면 GL 램프가 점등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GL이라는 것은 그린 램프로서 정지 표시등이에요. 요놈이 점등이 된다는 거죠. 전원 투입하면 바로 전류가 흐르니까 요 GL 램프가 점등이 되는 거죠. 다음 두 번째는 전원이 투입된 상태에서 PB 온 스위치를 누르면 전자접촉기 MC가 요 MC가 여자가 돼서 전동기가 기동된다고 그랬죠. 자, 요놈이 투입된 상태에서 PB 온 스위치를 누른다는 거죠. PBS의 온 스위치. 요놈을 누르면 여자가 돼서 MC가 여자가 돼서 요 주접점이 닫힘으로써 전동기가 기동이 되는 거죠. 다음 3번 전자접촉기 보조접점 MC A접점이 폐가 돼서 전동기 기동 표시등 RL이 점등이 된다는 거죠. 여기 적색등 펌프 기동 표시등이 있다는 거죠. 요놈이 스위치 요 접점이 있다는 거죠. 요놈이 A접점이 폐로 된다는 거죠. 요게 MC A접점이죠. 그래서 요 푸시버튼 그 온 스위치를 누르면 MC가 여자가 되면서 요놈이 붙는 거죠. 붙어서 RL 램프가 점등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전자접촉기 보조 접점 MC B접점이 열려 가지고 GL이 소등이 되는 거죠. 자, GL이 소등이 되려면 여기에다가 스위치 접점을 갖다 넣어줘야 되는데 얘가 소등이 되려면 여기가 B접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MC B접점이 되는 거죠. 다음 다섯 번째 가죠. 자, 5번에 가면 타이머 코일 T가 여자가 돼서 설정된 시간이 지나면 요 전자접촉기 MC가 소자가 돼서 전동기가 정지되어 모든 상태는 PB 온 스위치를 누르기 전의 상태. 자, 여기 보면 수동 조작 자동 복귀 A접점이니까 여러분이 이걸 누르더라도 손을 띄면 다시 원위치가 되기 때문에 요 MC가 소자가 되죠. 그래서 항상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바로 자기 유지회로가 들어가야 되죠. 여러분 요 접점 꼭 요 점 찍어주는 거 잊어먹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기 유지 MC A접점을 여러분이 꼭 그려줘야 돼요. 여기에 지금 타이머 코일을 갖다 하나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타이머 코일이 여자가 되면은 MC가 소자가 돼야 되니까 여기 위치에다가 자동 복귀 한시동작 B접점을 갖다 설치해 줘야 되죠. 그래서 요 타이머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타이머 코일이 여자가 되면서 요놈이 차단이 되면 MC가 소자가 되니까 주접점이 열려서 전동기가 정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6번으로 가죠.
자, 동작 설명 6번에 가면 전동기가 기동된 상태에서 요 PB 오프 스위치를 누르면 PB 온 스위치를 누르기 전의 상태로 된다. 자, 여기에다가 오프 스위치를 하나 설치해 준다는 거죠. 이건 당연히 PBS 오프 스위치죠. 수동 조작, 자동 복귀, 이건 비접점이죠. 다음 6번 가죠. 자, 전동기에 요 과전류가 발생이 되면 THR, 열동 개전기가 동작이 되는 거죠. 얘가 이쪽으로 떨어지는 거죠. 전동기는 정지가 되고 모든 접점은 최초의 상태로 되면서 고장 표시등 YL, 옐로우 램프 해가지고 황색등이죠. 여기 황색등이 점등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 전체 회로도를 갖다 완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우리가 뭐라 그래? 이쪽을 우리가 주회로라고 하고요. 이쪽을 우리가 보조회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현장에 설치된 거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이 현장에 가시면은 요 MCC 동력 제어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가시면 여러분이 MCC 요 동력 제어반 함의 그 문을 열면 요 마그네틱 스위치를 볼 수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 요 전원이라고 들어가 있죠. 요 부분이 이건 220V죠. 그다음에 요쪽이 주회로예요. 그래서 요 주회로는 380V를 주로 사용하고요. 그래서 요쪽이 이제 보조 접점이 되는 거죠. 즉 보조 회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보조 전원은 220V를 사용한 거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게 뭐예요? MC10이죠. 배선용 차단기 380V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바로 MC죠. 마그네틱 코일. 요게 바로 보조회로, 보조 접점이 되는 거고. 여기 적색등이 있죠. 이게 기동 누름 버튼 스위치예요. 여기 적색등, 자, 녹색등, 요거는 정지죠. 정지 누름 버튼. 그래서 여기 과부하 그 경보등이 있는데, 요 과부하 경보등은 여기 지금 옐로우 램프, 황색등이죠. 또 이쪽에 이제 모터, 380V 사용하는 모터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이 바로 다 여러분이고, MCC, 동력 제어반 함 안에 들어있는 부품들이 되는 거죠. 다음은 3번으로 가죠. 자, 3번은 펌프로부터 높이가 50m죠. 즉 전량정 H가 50m라는 거예요.
용량 Q가 60세제곱이죠. 네, 물탱크에 모터 소요동력이 20kW. 물을 갖다가 가득 채우려고 할 때 몇 분이 소요되느냐, 요걸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자, 펌프의 효율은 70%, 전달 계수 K는 1.2로 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 전동기 모터 소요동력 요 계산하는 공식을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Q의 단위예요. Q는 지금 여기 밑에 분모에 60이 있으면 Q는 펌프의 토출량인데 세제곱퍼 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Q를 갖다가 시간 T로 나눠준 거, 요 놈을 갖다 Q로 갖다 대입을 한 거죠. 그래서 소요동력 P 킬로와트, 요거는 물 비중량에다가 펌프의 토출량 T분의 Q죠. 그래서 Q는 단위가 세제곱미터, T는 분이죠. 여기에다가 전량정 H. 자, 요 놈을 킬로와트니까 102로 나눠줘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요 분을 갖다가 세크로 해주기 위해서 다시 60으로 나눠준 거죠. 네, 펌프의 효율 나눠주고 전달계수 K를 갖다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T분의 Q가 끄집어내면은 RHQ분의 RHK분의 P에다가 102 곱하기 60 곱하기 효율 2가 되는 거죠. 이 식에다 여러분이 그대로 대입을 하면 돼요. 그래서 T가 지금 우리가 구하는 분이 되겠고요. Q는 지금 얼마예요? 60세제곱이 되는 거죠. 자, 물 비중량 1000이죠. 전량정 50m, 전달계수 1.2. 자, 소요동력 20kW, 여기에다 102 곱해주고요. 60 곱하기 효율 70%니까 0.7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T를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1.428분이 1.428이 아니고 42.02가 나오죠. 요 자체를 계산하면 얼마가 나온 거예요? 요 자체. 요걸 계산하면 1.428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T분의 60이 1.428이니까 T는 결국 여기서 대각선을 곱하니까 60을 1.428로 나눠주면 되죠. 요 값이 얼마가 나온 거예요? 요 값이 바로 42.02가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3번 같은 경우는 모터 동력 계산하는 공식만 여러분이 알면 쉽게 여러분이 풀 수가 있는 문제죠. 다음 4번 가죠. 자, 4번은 여러분 요 준비 작동식 유수검지 장치, 그 다음에 일제 개방 밸브의 작동은 담당 구역 내의 요 화재 감지기, 즉 교차 회로 방식으로 하죠. 그런데 요 교차 회로 방식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감지기의 그 종류를 5가지만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머리 글자 이용하시면 돼요. 정불화, 분다, 축광복. 이놈은 교차 회로 방식으로 하면 안 되는 감지기죠. 그래서 정은 정원식 요거 감지선형 감지기, 불은 불꽃 감지기, 아는 아날로그 방식 감지기, 분은 분포형 감지기, 다는 다신호 방식 감지기, 축은 축적 방식의 그 감지기, 광은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복은 복합형 감지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암기할 때 정불화, 분다, 축, 광복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를 하시면 되죠. 다음 5번 넘어가죠. 자, 5번은 그림과 같은 그 지하 3층, 지상 14층에 자탐 설비 설치하는 거죠.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어요. 자, 엘리베이터는 지하 3층부터 지상 14층까지 운행되는 요 한 대, 그 다음에 지하 3층부터 지상 6층까지 운행되는 한 대, 즉 엘리베이터는 2대가 설치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계단은 지하 3층부터 지상 14층까지 설치되어 있다. 자, 층고는 3.3m라는 거죠. 자, 물음 그 가번호로 가죠. 자, 위의 그림의 수직 높이에 따른 적당한 곳에 요 연기 감지기를 갖다 설치하라는 거죠. 자, 보시면은 지금 지하가 2개 층 이상이죠. 그래서 이 2개 층 이상이기 때문에 지하층은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지상층 당연히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우선 연기감지기, 여기선 그 1, 2종이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요. 자, 1, 2종 연기감지기는 15m마다 설치하고 3종은 10m마다 설치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조건에 지금 1, 2종이라는 요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주어지지 않으면요, 지금 생산되는 제품은 대부분 다 1종하고 2종이에요. 주로 2종이 생산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15m로 여러분이 그냥 해주셔야 돼요. 조건에 없으면. 자, 그러면 연기감지기의 그 소요 개수 한번 산출을 해보죠. 우선 지하층. 자, 지하층은 층고가 3.3m씩 3개 층이죠. 그래서 9.9m가 지하의 그 수직 높이예요. 그래서 15m마다 설치한다고 화재 안전 기준에 나와 있으니까 15m로 나눠주면 지하층의 그 설치 개수가 0.66이 나오죠. 그래서 지하층에는 연기감지기가 1개가 설치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상층. 자, 지상층은 층고가 3.3m, 이게 14개 층이죠. 그래서 15m로 나눠주면 3.08이 나오죠. 그래서 이 지상층에는 연기감지기가 4개가 소요가 되죠. 그 다음에 이 엘리베이터, 이 승강로죠.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 승강로마다 또는 엘리베이터 권상기실마다 1개씩 들어가니까 이 엘리베이터 이 승강로에 승강로가 지금 2개죠. 이쪽 하나 이쪽 하나 해서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연기감지기가 2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수직 높이에 따른 적당한 곳에 이 연기감지기 설치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선 이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승강로 1개당 여기 연기감지기 하나씩 설치가 돼야 되죠. 여기도 엘리베이터 승강로 맨 위에 여기에다가 연기감지기 설치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하층 당연히 하나기 때문에 지하 1층에다가 여기다 연기감지기 하나 설치해 줘야 되죠. 자, 지상층은 총 4개가 필요한 거죠. 그럼 지상층이 14개 층이죠. 나누기 4를 하면 3. 얼마가 되죠? 3.xx 나오니까 4층마다 하나씩 설치하면 되죠. 4개 층마다. 그래서 4개 층을 하면 여러분이 층고가 3.3m니까 4개 층 하면 얼마가 돼요? 4, 32, 4, 32, 13.2m가 되죠. 여기에다 만약 5개 층을 하면 3.3m를 하면 15m가 넘기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4개 층마다 해야 되니까 4층에다 하나 설치, 8층에다 하나 설치, 그 다음에 12층에다 하나 설치, 또 여기 PH층 꼭대기에다 하나 설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4층에다가 연기감지기 하나,
그다음에 8층에다가 연기감지기 하나, 그다음에 12층에다가 연기감지기 하나, pH층에다가 연기감지기 하나 해서 그 지상층에 4개를 설치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총 연기감지기의 그 소요 개수는 총 7개예요. 7개를 여러분이 설치를 해주면 되죠. 다음 물음 4번은 수직 높이에 따른 이 경계구역 수는 몇 구역인가 물어봤죠. 그래서 경계구역 수는 요 지하층의 경계구역 수는요. 이건 뭐 계산 안 해도 금방 나오죠. 3.3m씩 3계층이죠. 그래서 하나의 그 수직 거리에 따른 수직 높이에 따른 요 경계구역은 45m마다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니까 45m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뭐 계산 하나 마나 0.22니까 한 구역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지상층. 자, 지상층은 3.3m씩 14개층. 요거 45m로 나눠주면 경계구역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여기 1.02예요. 소수점이 발생되면 무조건 절상해서 2구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지하가 한 구역, 지상이 요게 2구역이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각각의 엘리베이터 승강로, 요게 한 구역이죠. 지상 14층까지 운행되는 엘리베이터 한 구역이죠. 총 경계구역 수는 지하 한 구역, 지상 2구역, 엘리베이터 승강로 2구역에서 총 5구역이 되는 거죠. 다음 물음 다는 발생한 연기가 멀리 이동할 때 감지하고자 하는 위치에 설치하는 감지기의 그 종류를 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공기 흡입형 연기 감지기죠. 근데 앞에 꼭 광전식을 써줘야 되겠네요. 요 광전식 공기 흡입형 연기 감지기인데 이건 여러분이 그 현장에 가면은 종종 보는데요. 이거는 현장에 가면 여기에 천정 쪽에 파이프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이프에 보면은 여기에 구멍이 쏭쏭쏭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현장에 가시면 이 방호구역 안에 보면 천장 쪽에 보면 이렇게 그 파이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이프 쪽에 있는 이 구멍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그 연기가 이 구멍 속으로 들어가서 이쪽에 흡입하는 그 장치가 있죠. 그래서 연기를 갖다 흡입을 해서 이쪽에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광전식 공기 흡입형 감지기가 되는 거죠. 다음 6번 가죠. 자, 6번은 피난 유도선이라는 것은 햇빛이나 아니면 요 전등불에 따라서 축광을 하거나 즉 빛을 저장하고 있다가 아니면 전류에 따라서 빛을 발하는 유도체가 바로 피난 유도선이죠. 그런데 요 축광하는 요 축광 방식이 있고요.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 광원 점등 방식 이렇게 둘로 나누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요 축광 방식의 피난 유도선 설치 기준 5가지만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복도 쪽에 보면은 주로 많이 설치되어 있죠. 이쪽에 보면은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연속되도록 설치된 것이 있어요. 요거는 축광 방식은 점등은 광원은 전원은 안 들어오고 평상시에
형광등이나 아니면 햇빛에 축광되어 있다가 화재 시에 그 빛을 발하는 거죠. 그래서 구획된 각 실로부터 요 주 출입구나 비상구까지 설치된다는 거. 설치 높이죠. 바닥으로부터 높이 50c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에 설치하죠. 피난 유도 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한다는 거. 부착대에 의해서 견고하게 설치. 그다음에 외광이나 또는 조명장치에 의해서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아니면 비상 조명 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가 돼야 되죠. 다음 7번 가죠. 자, 7번은 금속관 공사에서 노출배관을 갖다가 그려주고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그림 번호 1에서 4까지의 배관 부속 명칭 쓰라는 거죠. 자, 1번은 뭐예요? 이게 커플링이죠. 그래서 이 커플링은 우리 그 기계 쪽에서는 소켓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쪽에 암나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깥쪽에 전선관에 요 순나사하고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커플링이라고 그래요. 커플링. 그 다음에 2번은 요건 새들이죠. 전선관을 고정시키는 거. 자, 요 3번은 요 방출이 세 가운데죠. 그래서 요걸 3방출. 이게 원형이니까 원형을 우리가 환형이라고 하죠. 환형 노출 박스. 자, 4번은 이건 노멀 밴드라고 하는 거죠. 노멀 밴드. 그래서 1번에서 4번까지의 배관 부속 명칭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럼 물음 4번은 노출 배관 공사할 경우에 번호 4의 부품 대신 요 노멀 밴드 대신에 번호 5의 부품 명칭을 사용되는 건데 요 명칭 쓰라는 거죠. 그리고 요 5번은 유니버셜 요거 그 엘보죠, 엘보. 5번의 명칭은 유니버셜 엘보. 이렇게 여러분이 답을 해주시면 되죠. 다음 8번 가죠. 자, 8번은 무선통신 보조설비에 설치되는 장치 중에서 요 분배기, 분파기, 요 혼합기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분배기는 신호의 전송로가 분계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요 임피던스 매칭하고 신호 균등 분배를 위해서 사용되는 장치. 분파기라는 것은 서로 다른 주파수의 요 합성 신호를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장치. 혼합기는 2개 이상의 입력 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 출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에서 여러분이 이건 암기하셔야 되죠. 그다음에 요 도시기호도 같이 여러분이 암기하세요. 자,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 요 증폭기, 앰프죠. 또 도시기호도 가끔 나오니까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주시고요. 다음 9번 가죠. 자, 9번은 소요 전류 갖다가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비 전력이라는 것은 전압에다가 소비 전류 값에다가 역률 나오면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소비 전류, 요 I는 V에다가 코사인 세타분의 소비 전력 P가 되는 거죠. 이 식에다 주어진 값을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소비 전력은 지금 20W짜리 전등, 피난구 유도등 10개죠. 자, V 사용 전압은 220V. 자, 역률은 80%니까 0.8.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하면 소비 전류는 1.14A 되는 거죠. 다음 10번 가죠. 자, 10번은 특정 소방 대상물에다가 요 비상 콘센트를 갖다가 11층에는 2개, 12층에 2개. 근데 요 13층에는 1개만 설치된 거죠. 자, 전원 회로는 각 층에 몇 회로를 설치해야 되냐 했죠.
그래서 화재 안전 기준에 보면요. 비상 콘센트 설비의 전원 회로를 보면은 사용 전원은 단상교류 220V죠. 자, 공급 용량은 1.5kVA 이상. 이 플러그 접속기는 접지형 2극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원 회로는 각 층에 둘 이상 설치해야 돼요. 그런데 비상 콘센트가 한 개일 때는 요 하나의 회로로 할 수 있죠. 그래서 각 층에 두 회로 이상 해야 되니까 11층에 당연히 2회로가 돼야 되죠. 12층도 두 개니까 2회로. 13층은 비상 콘센트가 하나기 때문에 비상 콘센트가 한 개일 경우에는 하나의 회로로 할 수 있다 했으니까 1회로로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분기 배선용 차단기 설치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개폐기의 비상 콘센트 표지, 그다음에 두께 1.6mm 이상 철판, 그다음에 하나의 전용 회로에 설치하는 비상 콘센트의 개수는 10개 이하. 그다음에 전선의 용량도 종종 나오죠. 그래서 비상 콘센트가 3개 이상일 경우에는 3개의 공급 용량을 합한 용량 이상 한다는 거. 이건 여러분이 가로놓기로 많이 나오니까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